네 번째 별에는 상인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머리조차 쳐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담뱃불이 꺼졌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안녕.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6은 28. 후, 담뱃불을 붙일 시간도 없구나. 26 더하기 5는 31. 그러면 다 해서 5억 162만 2731이로군. 5억이라니 뭐가요? 응? 너 아직 거기 있었구나. 5억 162만 잊어버렸다. 정말이지 바쁘군.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지. 2에 5를 더하면 7. 뭐가 5억 100만이라는 거죠? 한번 물은 것은 절대로 그냥 지나쳐 본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장사꾼은 그제야 얼굴을 들고 말했다. 나는 이 별에서 54년째 살고 있지만 그동안 내 일을 방해받은 적은 딱 3번밖에 없어. 첫 번째는 22년 전인데 어디선가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왔어. 그놈이 어찌나 요란한 소리를 내는지 더하기를 4군데나 틀렸지. 두 번째는 11년 전에 신경통이 도진 일이 있었어. 운동 부족이 원인이었지. 도통 산책을 할 시간조차 없으니까 말이야.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가만히 있자. 얼마였더라? 5억 162만이라고 했겠다. 그러니까 뭐가 5억이고 100만이냐고요. 상인은 더는 일에 집중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때때로 하늘에 보이는 저 조그만 물체들 말이다. 파리 말이에요? 아니다, 아니야. 반짝반짝 빛나는 조그만 물체 말이야. 그럼 별 말인가요? 아니라니까. 게으름뱅이들을 멍청이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금빛이 도는 조그만 것들 말이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상을 할 시간도 없지만. 아하, 별들 말이군요. 그래, 맞았어. 별들 말이야. 5억 100만 개의 별들로 뭘 하는 거죠? 정확히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아주 성실하고 정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별들을 가지고 뭘 하는데요? 뭘 하느냐고? 그래요. 하긴 뭘 해. 그걸 소유하고 있는 거지. 별들을 소유하고 있는다고요? 그렇지.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만났던 어떤 왕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다스릴 뿐이지. 그건 아주 다른 뜻이란다. 그럼 별들을 소유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되면 좋은 건가요? 누군가가 다른 별을 발견하면 그것을 살 수 있단다. 어린 왕자는 이 사람도 주정뱅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그는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하면 별을 소유할 수 있어요? 상인은 투덜거리며 어린 왕자에게 되물었다. 별들은 누구의 것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 것이지. 내가 제일 먼저 별을 소유할 생각을 했으니까. 생각만으로 차지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네가 만약 주인이 없는 금강석을 발견했다면
그 금강석은 바로 네 것이 되는 거야. 네가 무슨 생각을 맨 처음으로 하면 그것에 대해서 특허를 내야 해. 그 생각은 바로 내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별을 소유할 생각을 나보다 먼저 한 사람이 없으니까 별들은 내 차지가 된단 말이야. 그건 그렇겠네요. 그런데 아저씨는 그걸 가지고 뭘 할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거야. 그 별들을 세보고 또 세보지. 그건 아주 힘든 일이야. 하지만 나는 성실한 사람이니까. 어린 왕자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말이에요. 목도리가 있으면 그걸 목에 두르고 다녀요. 또 꽃이 있으면 그걸 따서 가지고 다니지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을 꺾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것들을 은행에 맡길 수가 있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종이에 내 별의 수를 적어서 서랍에 넣고 잠가둔단 말이야. 그게 전부인가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거 재미있네. 꽤나 시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군.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그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꽃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매일 꽃에게 물을 주고 가꾸어요. 화산도 3개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그 으름을 털어내고 청소를 해요. 죽은 화산도 쑤셔주죠.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꽃이나 화산에게 조금은 도움을 주죠.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상인은 입을 열었지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가며 어른들은 정말이지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다섯 번째 별은 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별이었는데 가장 이상했다. 얼마나 작은지 가로등 하나와 불 켜는 사람 하나가 있을 만한 공간밖에는 없었다. 하늘 한 구석,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별에 가로등과 불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어린 왕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도 어리석을지 몰라. 하지만 왕이나 허영쟁이, 상인이나 주정뱅이보다는 덜 하겠지. 적어도 그가 하는 일은 뜻있는 일이니까. 가로등을 켜는 것은 마치 별에 꽃 한 송이를 탄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고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훌륭하고 쓸모가 있어. 그 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어린 왕자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지금 막 가로등을 껐어요?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안녕,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거란다. 뭐라고 시켰는데요? 가로등을 끄라고. 잘 자라. 그렇게 말하더니 곧 다시 가로등을 켰다. 왜 가로등을 다시 켰어요? 명령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해할 필요 없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안녕. 그러고 나서
다시 가로등을 끄고는 빨간 바둑판 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나는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어. 전에는 그래도 이치에 맞았지. 이렇게 아침에는 끄고 저녁에는 켜고 했으니까. 그래서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있었어. 그럼 그 뒤로 명령이 바뀌었군요. 명령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큰일이란다. 별은 해마다 점점 빨리 도는데 명령은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은 별이 1분에 한 바퀴씩 도니 이젠 1초도 쉴 시간이 없는 거지. 1분마다 한 번씩 껐다 켰다 해야 하니까 말이야. 거참 이상하네요. 아저씨네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라니. 조금도 이상할 것 없어. 우리가 말하는 동안 벌써 한 달이 지났어. 한 달이라고요? 그래.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30일이 지난 거지. 잘 자라.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불 켜는 사람을 보면서 명령에 이렇게까지 충실한 그가 좋아졌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살던 별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해가 지는 광경이 보고 싶어서 의자를 움직여 앉곤 했다. 어린 왕자는 가로등 켜는 사람을 돕고 싶었다. 난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쉬고 싶다 뿐이겠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누구라도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게으름을 부리고 싶을 수도 있단다. 어린 왕자의 말에 아저씨는 대답했고 다시금 어린 왕자는 입을 열었다. 아저씨의 별은 하도 작아서 3걸음이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걷기만 하면 언제나 해가 떠 있을 거예요.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는 걷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해가 길어져요. 그건 별 도움이 되지 않겠는걸? 내가 원하는 건 잠을 자는 거거든. 그렇다면 참 유감이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유감이고 말고 좋은 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다시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다시 길을 떠나면서 생각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 왕과 허영쟁이, 술꾼, 상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모두 멸시를 당할 테지. 그치만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 하나뿐인걸? 그건 아마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도 애쓰고 있기 때문일 거야. 그는 섭섭해서 한숨을 내쉬며 또 이런 생각도 했다. 저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이 별은 너무 작아서 둘이 있을 자리가 없겠군. 어린 왕자가 그 별을 떠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아쉬웠던 이유는 그곳은 날마다 1440번이나 석양으로 아름답게 빛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자신에게도 그 사실을 차마 고백하지 못했다. 6번째 별은 5번째 별보다 10배나 큰 별이었다. 그 별에는 엄청나게 큰 책을 쓰고 있는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 야, 탐험가가 한 명 왔군. 어린 왕자를 보자 노신사는 크게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책상 위에 걸터 앉아 조금 가쁜 숨을 몰아 쉬었다.
벌써 꽤 먼 거리를 여행해 왔던 것이다. 어디서 오는 길이냐? 노신사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이 큰 책은 뭐예요? 할아버지는 여기서 뭘 하세요? 노인의 물음에 대답하지도 않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바다가 어디 있고 강이 어디 있고 도시와 산과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학자란다. 정말 재미있겠네요. 이제야 직업다운 직업을 가진 분을 만나게 되었군요.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빙 둘러보았다. 그는 여태껏 이처럼 훌륭한 별은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별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곳에 바다도 있나요?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글쎄, 잘 모르겠구나. 그래요? 어린 왕자는 조금 실망한 얼굴로 다시 물었다. 그럼 산은 있나요? 그것도 모르겠구나. 도시와 강, 사막은요? 그것도 모르겠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리학자잖아요. 그건 그렇지. 하지만 나는 탐험가가 아니란다. 세상에는 탐험가가 턱없이 부족하지. 도시와 강과 산, 바다와 사막을 다 찾아다니는 것은 지리학자가 할 일이 아니야. 지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어서 돌아다닐 수가 없단다. 그 대신 탐험가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거야. 탐험가가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이야기하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조사하기도 한단다. 자, 시작할까? 지리학자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물었다. 제 별은 그리 흥미로운 게 없어요. 아주 작은 별이죠. 화산이 3개 있는데 2개는 불이 붙어 있는 활화산이고 하나는 불이 꺼진 효화산이에요. 하지만 효화산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 그리고 꽃도 한 송이 있어요. 그래? 하지만 우리는 꽃은 기록하지 않는단다. 왜요? 얼마나 예쁜 꽃인데요. 꽃은 덧없는 것이니까.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리책은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야. 그것은 절대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어. 산이 자리를 옮긴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고 큰 바다의 물이 마르는 일도 역시 드문 일이지.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만 기록한단다. 하지만 죽은 화산이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어린 왕자가 대답하려는 노인의 말을 막았다. 그런데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불을 뿜어대는 화산이나 뿜지 않는 화산이 아니란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산이지. 그런데 덧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질문하면 끝까지 답을 듣고 마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것은 오래지 않아 사라질 염려가 있는 것이란 말이지. 제 꽃이 오래지 않아 사라질 염려가 있다고요? 아무렴. 내 꽃은 덧없다. 내 꽃이 세상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곤 4개의 가시가 전부인데 그런 꽃을 별에 혼자 내버려 두고 왔으니 큰일이군.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별을 떠나온 것을 후회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다시 용기를 냈다. 할아버지, 제가 어디를 가보았으면 좋겠어요? 노인이 대답했다.
지구라는 별에 가보았으면 한다. 그 별은 평판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홀로 남기고 온 꽃을 생각하며 다시 길을 떠났다.